그 다음에 사술이 원진으로 돼 있어요. 그래, 끌고 갈수록 고통스럽다. 아까 저게는 지지가 경진이죠. 경진. 아까 질문한 경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경술이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경술은 왜냐하면 술토는 경금을 생하지 못하잖아요. 상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술이 서로가 원진상이 돼가지고 시집평가는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횟집 무조건 빨리 처분하고 뭐 그냥 월급 생활이라 해라 그래요. 근데 월급 받아도 스트레스가 있고 돈은 나갈 때가 많은 거야. 근데 언제 돈을 벌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돈 벌 기약이 없지요. 제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돈 벌 기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상담하는 와서 그래 한번 사람이 시끄러워가서 히트 날아붙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바로 갖다 상기하면서 그럼 물어보면 요거 가지고 그걸 답하는 게 아니라 자 뭘 봐야 돼요? 그 자기의 대공 세운을 봐야 되죠. 그리고 또 1년에 맞추다 보면 월도 좋은 날이 있죠. 사람 1년에 또 나쁜 건 아니잖아. 근데 좋은 날로 좀 지정해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텐데 그래도 한 8달에는 좀 희망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 좀 좋겠어요. 한 1, 2년 정도는 지금보다 조금은 고생을 하기 없습니다만 그래도 봄철이든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그 용신 때 조금 그때 하고 그리고 운이 안 좋을 때는 일단은 줄여야 되지. 줄여야 돼. 뭘 줄여야 돼? 입을 줄여. 입을 식구를 줄여야 돼. 식구를 줄이려고 하면 돈을 줘야 된다. 자기 지출을 줘야 돼. 그게 최고의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발을 통통 부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주에 그 시분에 한 번 안 듣잖아요. 그럼 최소한 3년을 가야 돼. 새로 점을 치더라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3년 정도는 지나야 돼. 참 이게 물어볼 때도 함부로 물어보지 마세요. 그 10분 상간에 운명이 막 바뀌는 수가 있어요. 참 그 묘한 그 이치입니다 이게. 자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업 전망과 확장 이것도 역시 재성과 관련된 거죠. 지금 재성과 관련된 걸 공부를 많이 합니다. 기축, 임신, 임자, 을사, 이모. 이거는 보니까 제목 보니까 영양이 충분하지요. 너처럼 영양이 충분하지요. 임자, 임신 당당하네요. 그리고 보니까 상간생계 떴지요. 좋습니다. 요런 또 깨상도 있어요. 깨상을 보다 보면 이런 깨상이 있어요. 제대로 이거는 상간생제가 보이죠. 그러니까 괜찮다. 내용이 뭔가 하면 학원하는 사업인데 학원에서 직원이 6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꽤 크단 말이죠. 60명 정도 학원이면 선생이 막 그냥 엄청 큰 우리 대형 학원이다. 그런 학원인데 확장도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을 때 딱 보니까 멋지게 떠졌죠. 이때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다른 일도 함께 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자. 왜냐하면 그 사화 5화가 두 개 떴지요. 그러니까 다른 일도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 두 개 떴지요.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일든 간에 해도 되겠다. 사화가 5화를 보호하고 있고 좌우 충을 간접적으로 또 좌우가 직접 충하는 걸 막고 있죠. 사화가.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운주의 재성이 이미 운주의 재성 5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정이 임하고 또 합하지요. 합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보면 괜찮은데 여기 정이 임을 하고 하는 건 오하가 정이에요. 오하가 지장간이 정합니다. 저하고 있는 임하고 정임 합됐지요. 요거는 약간 이분이 이렇게 봤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동업자가 예를 들어서 동업자가 있으면 동업자가 좀 도들불딱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몫이 돼가지고. 동업자가
그 같이 이제 그 큰일 하면 동업자 아닙니까? 예. 동업자가 뭐 제주는 누가 부리고 네. 뭐 돈은 누가 묻는다는 식으로 그러한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예. 동업 관계를 물었다면 예. 그렇게 답을 해야 된다. 동업자가 이래야지. 조심하라. 밥 먹던 데다가. 근데 그런 걸 안 물었죠. 사업이 확장 되겠냐만 물었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뭐 여기까지 뭐 동업자 문제까지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 왜? 이 오주학에 대해서는 오주학은 물어보는 걸 답하면 됩니다. 네. 묻지 않는 거 답하지 마세요. 네. 묻지 않는 거 답하면 뭐라 했어요? 무당. 무당이 묻지 않는 거 막 주섬주섬 얘기하지요. 그분이 나오는데. 오셨다. 솔직히 오주하고는 묻지 않는 얘기는 말할 수가 없어. 묻지 않는 얘기 아예 하지 마세요. 그치. 물어보는 거고 답하세요. 확장하면 된다 안 된다 그만. 맞아, 물어보는 거만. 근데 사주 같은 거 볼 때에는 네. 전반적으로 짚어줄 수도 돼요. 근데도 너무 안 좋은 걸 얘기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조금 아주 좀 그것을 조금 지켜줘야 할 그런 것 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성격 같은 거 갖고 얘기해 주세요. 귀하는 이름 있는 성격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칫하면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얘는 사기 당하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 사기 당하겠네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그거는 누가 하는 소리야? 무당자의 소리야. 그래 하지 말고 딱 보니까 가능성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학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얘기를 합니다. 귀하 성격이 어떤 그 돈에 대해서 많은 또 이렇게 집착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기 당할 수. 사기에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된다. 조심하라. 당할 수 있겠다. 그런데 사기에 당한다든지 이 집에 영장이 몇 개 친다든지 올해 관이 2개 떨어지 나간다든지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무당들은 막 무지막지하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 음을 그렇게 하라고. 겁을 주잖아. 그렇게 겁을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항상 안심범을 해야 됩니다. 예. 마음을 평안하게 안심범을 어떤 경우라도 그러고 이왕이면 그렇게 고치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고치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항상 따뜻하게 그러나 분석은 예리하게 네. 분석은 예리하게 딱 하고 말은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9페이지 하나 나왔네요. 야, 참 이거 어려운 사람입니다. 터널의 끝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세계를 아까 오줌 강행하게도 말했지요. 먼 동남은 동남도 아니다. 6.25 난리가 아니다.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그만큼 요즘 살기 어렵다. 얼겨졌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욕망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제조업이나 그 다음에 유통업이나 다 가보면은 실제 우리나라 사람 말고 조선족도 우리나라 동포지만 엄청 많이 와 있죠. 네. 그 동남아 사람 엄청 와 있죠. 그 사람들 우리나라 일 빨리 하고 있어요. 그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취직을 보니까 난리라. 예. 참 요상한 나라야. 왜? 머리가 너무 머리에 물이 많이 들어갔어. 오염이 될 뻔했어. 나쁜 쪽으로. 머리에 아니 너무 높은 걸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해서 시향공단에 들어가면 일자리가 콱 찼다 그래요. 그거 지금도 계속 그냥 하는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고 힘든 건 알아.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안에 펜대 잡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서 그렇지요. 예. 서비스업을 해도 밖에 서비스업을 해도 공장에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시청을 그냥 찾는다. 근데 지금 서비스업도 지금 우리 조선족 동포들 다 해요. 네. 해요. 요즘 보니까 식당은 거의 가면 거의 서비스 반창고 다 보니까 조선족. 그리고 자기들끼리 연락해주고 네. 자기들이 빨리 연락해줄게. 일반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야, 그 단체가 무서워요. 지금 좀 있으면 한국 사람들 도대체 문제야. 뭔가 하면 아까 얘기했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한마음 안 바꿔서 문제라.
다시 한번 한마음 바꾸면 한마음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세상이 달라진다. 한마음 바꾸면 한마음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운명이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할 스님이 강조하지만은 그 한마음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 바꿔야 해요. 그러니까 맨 어려운 게 제일 어려운 게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저 스님의 하여튼 그 경험입니다.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 했잖아요. 직장생활 하다가 나오니까 달라지는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 어디 가더라도 내가 가더라도 나는 옛날 뭐 신분 있잖아요. 이미 자기는 그 신분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신분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옛날에 뭐 부장이면 부장, 그 생각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깥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봐주는 아무도 없어. 지 혼자 그러잖아. 지 혼자. 그러니까 빨리 그 혼자 꿈을 깨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자, 직장을 퇴직하는 순간 그 회사원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직위도 바꿔져서요. 옛날에 지점장이 은행 지점장이면 대단히 힘 줬잖아요. 네. 나오면 지점장 아니에요. 근데도 누가 만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지점장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거든. 네.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그래 하지. 자, 별 달고 나온 사람이 옛날에 장군이잖아요. 나오면 장군 아닌데도 만나면 아이고 김장군 뭐 홍장군 장군자 붙여준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내가 장군이더니 하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잘 되면 아주 괜찮은데 일이 안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 차라리 내가 쫄병으로 살았을 걸. 차라리 일반 병으로 살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충을 안 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와서도요. 외국인 옛날 지들 그대로 나와서도 걔는 있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것이 이제 빨리 이렇게 벗어나야 됩니다. 그 미국 같은 이런 사람들, 큰 선진국의 사회에 보면은요, 굴지의 큰 기업에 해던 임원들이 나가지고 어느 점포 앞에서 이 거리에 그 가게 있잖아요. 그런 햄버거 가게에서 일한대요. 그것도 즐겁게. 그리고 내가 옛날에 뭐 그거 신문 잊어버리고 즐겁게 하루를 즐겁게 일하고 있는 거야, 그냥. 손님한테. 그래서 우리도 빨리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면 우리 지금 직업이 현재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 놀고 있는데, 현재 나가면 최소한도 100만원, 몇십만 받을 수 있어요. 20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계속 놀면은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 누가 다 그걸 부담해요? 부모가 다. 그 부모가 부담하는 사람은 또 낫는데, 여자 혼자 부담하는 사람이 또 있어. 옳지 아프죠. 그런 사람한테는 난리도 난리가 아니다 말이 나옵니다. 그런 말 나옵니다. 몸뚱이야. 자, 한번 봅니다. 109페이지 기축, 계유, 정묘, 병호, 을미. 자, 정묘가 그 참 옆에 보세요. 네. 월 1월이 정례충하지요. 네. 또 밑에가 묘유충하지요. 네. 그래서 천국지충한다는 말은 바로 지금 살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그러한 시점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병호는 터널 속에 빛깔 같은 겁니다. 터널 속에 빛깔 같다. 그렇게 기축과 계유만 할 때는 참 터널 끝이 어딘가요? 하고 물어봤는데, 시에 보니까 병호가 떴지요. 그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병호 아니겠습니까? 빛이지요. 그러니까 참 미래를 나타내는 취지, 자신의 역량을 돕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둠 속에 동굴 빛을 반 격이다. 그러니까 참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참 희망차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마디만 들어도 희망이 살지요. 그렇습니다. 살아올 날보다 살아갈 날 그림이 훨씬 좋대요. 그 말하면 들은 순간 속이 시원하겠죠. 얼굴이 확 바뀌겠죠. 자, 그 말 들어가는 순간 얼굴이 확 바뀌겠죠. 네. 얼굴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그 기운으로 그 사람이 잘 삽니다. 네. 그렇게 마음이 한마음 바꿔보면 잘 살아간다. 그런데 남편을 잊어버려라 그랬어요.
남편은 월간 개수니까 남편의 가장 큰 문제지요. 정계충에 막 그냥 남편 기가 등등 살아있죠. 네. 개유. 그래서 남편은 백해무익이다. 월간 평간은 가정생활을 원만하지 못한 어려움도 탄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우리가 부부공을 일주일부터 보지요. 네. 그런데 이 오주학에서는 일지 아니라도 여기 있는 그 유금이 개수라도 최근에 개수라도 남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주학에서는 이렇게 막 비춰봅니다. 그렇다 해서 일지는 그러면 부인 아니냐 이렇게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또 일지가 부인으로 해석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로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명정계에서는 정강평간을 남편으로 본다. 남명정계에서는 아내는 정제 편제지요. 네. 뭐 편제라 해서 꼭 뭐 내 정부인은 아닌 건 아닙니다. 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편제가 그러면 내 신약사주에 편제가 있다 하면 그거는 나의 부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어떤 여자입니까? 금금제락한 년입니까? 돈 팡팡 쓰는 팡팡 여자. 그런 차이다. 정제면 꼼꼼하게 사람은 꼼꼼하게 사는 사람인데 정제면 편제면 뭐 돈 푹푹 쓰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이 올해가 재수운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 막 써야 돈 막 쓰고 올해는 사고 치는 해다 그죠? 돈으로. 그럼 이때는 뭘 해야 돼요? 도장 잘 챙겨야 돼요. 함부로 도장은 인감도장 이제 큰일 난다고. 인감도장 안 떼줘도 일처리 파괴. 인감령이 떼주면 재산도 다 팔아먹고. 그러니까 참 중요해요. 자, 어떤 사람이 명리학을 배우러 왔어요. 자, 명리학을 배우러 왔다면 인성을 봐야 된다 그렇죠? 네. 특히